해당 영상의 모든 투자 의견은요, 신박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 마감을 지금 한 40분 앞두고 있네요. 네, 2시 52분이고요. 조금 일찍 이제 영상을 좀 만드는데,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예,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1.5%로 다시 좀 올라가면서,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약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적 장세 넘어간 데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게 결국 추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변동성을 만드는 그런 어떤 구간대 어떤 명분을, 주도주가 이제 뭐 성장 주도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빌미로서 뭐 작용하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큰 의미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투자 전략, 지금 현재 강세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저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꾸는 순간, 시장의 뭐랄까 주인공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보시면 금리 갖고 장난을 그만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금리 갖고 시장이 장난치는 부분들을, 누군가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편승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샀다 팠다 샀다 팠다 지금 구에서 하면 계좌만 녹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LG화학이 대형주 중에서 가장 셌는데요. 뭐 기아차도 셌지만 LG화학의 오늘의 어떤 시세 흐름, 반등의 어떤 강한 흐름을 이해하면요, 어느 정도 실력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면서 LG화학이 지금부터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추세 복귀하겠구나. 그 판단을 했는데, 그런 코멘트도 드렸고, LG화학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장 주도주들이 대부분 거의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시장은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그걸 이해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펼쳐질 또 이제 대세 상승 국면의 추세 속에서 수익률의 격차가 이제 크게 발생되는 거죠. 누구는 뭐 그냥 그럭저럭한 어떤 수익률에 그럭저럭한 어떤 계좌를 안게 되고, 누구는 이 조정을 굉장한 기회로서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 50%, 60%, 70%,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속에서 뭐 미워 보이죠. 종목들이, 뭐 차트가 깨진 것 같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0조를 발견하면요,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분명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였고, 모처럼 5G 종목들도 반격을 시도했고, 뭐 시총 대형주들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은 것들도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뭐 이중바닥 형태라든지 뭐 반전 신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뭐 결국은 뭐 금리 갖고 뭐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국내 시장의 어떤 추세를 망가뜨리는 그런 명분이 되지 못할 거다. 그걸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시장의 그 은밀한 어떤 메이저들은 이런 것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꽉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 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화학의 오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요. 시장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부터 체크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2시 56분 거의 3시인데요. 0.3% 마이너스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밑에서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전환된 거고요. 코스닥 지수도 0.3% 마이너스, 양봉으로 전환돼서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뭐 한 3분의 1 정도, 코스피는, 코스닥은 한 절반 좀 안 되는 수준 정도가 상승 종목 수인데, 양봉으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전환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종 차트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보십시오. 60일선까지 빠졌었다가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밑꼬리 그리면서 거의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하게 좀 저가 매수세가 좀 계속 확인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대놓고 밑에서부터 사들인 그런 수급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2%까지 빠졌다가 밑꼬리 그리면서 지금은 보합, 양봉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장 마감까지 이 분위기는 좀 유지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도 한번 좀 보죠.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보시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밀렸죠. 나스닥이 2%, 뭐 S&P가 1.3% 이렇게 밀렸는데 뭐 금리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일단은 그 니케이 일본 증시도 저점이 마이너스 한 2.1%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6%로 그래도 양봉 전환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홍콩 지수도 와우, 홍콩은 마이너스 1.7%로 시작했다가 2.4%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진짜 세네요. 대만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1.7%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뭐 보합 왔죠? 양봉으로 떴고, 상해 종합 증시도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시작했다가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섰죠.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 양봉 전환됐다는 게 반전의 신호로서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다음 주 안으로는 반전될 것 같다. 흐름 보니까, 수급들의 어떤 느낌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모처럼 그래도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다음 주를 좀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래도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뭐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도 최근에 수급이 좀 그런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 부근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저가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확인했고, 오늘은 뭐 완전히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네요. 수급은 이제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정도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많이 파네요. 8천억. 그래서 개인 중에서 이제 상당히 그 메이저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쫙 밑에서부터 사들이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에서도 지수에서도 오늘 개인이 1,4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개인 주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별 흐름, 시총 상위주들 쭉 보면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기어이. 그래서 60일선을 지지받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대장주죠. 신고가 내면서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 오늘 주인공은 LG화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콜 사태가 이제 그 합의가 됐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다소 불확실성이 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조금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지금 셀 업체하고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정은요 기회예요. 엄청난. 이거는 어떤 종목보다 저는 거의 확신하는 쪽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해소됐잖아요. 이미 그 손실 보는 거는 작년에 재무제표 반영이 된 거고 약간 수정돼 가지고 좀 더 반영되는 건데 올해 실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콜 그 비용 부분이.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지수랑 상관없이 세게 올려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이거든요. 제가 판단컨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정말 시장하고 무관하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서버렸죠. 그래서 현재 시간 3시 1분인데 5.5% 강세입니다. 지금 LG화학이 시총이 64조거든요. 야, 이거 사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가 한 3% 밀렸는데 오늘 장중에 한 5% 넘게 빠졌죠. 제가 볼 때는 앞서 이런 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누군가 엄청 흔들더라고요. 근데 야,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 흔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뭐 흔들 수도 있는 거니까 연합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제 여전히 네이버는 싸다. 뭐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현대차도 0.4% 강세로 전환되면서 60일선은 대부분 좀 지지받는 형태고 거기서부터는 수급이 세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삼성 SDI도 0.4% 약세긴 하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야, 이 정도 여기는 이제 더 떨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액분도 있고 또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이제 인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요것도 이제 뭐 요 정도에서는 좀 받치겠다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아차도 3.5% 강세로 60일선은 지지받죠.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그래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뭐 한 달 이렇게 받으면서 애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기아차도 뭐 좋은 어떤 이번 조정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비스도 1.2% 하락이지만 60일선은 좀 지지받는 그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도 오늘 올라갔고 LG전자도 여기 보시면 60일선에서 지지받죠. 대부분 시총 대형주들이 60일선은 지지받는 형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60일선은 지지받는 형태. 근데 이제 음봉인 게 조금 약하네요. 시장 대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뭐 방향성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1% 약세, 거래도 줄었고 뭐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헬스케어 이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큰 변동 없고 거래 대금도 줄면서 오늘은 그냥 소강 국면 정도고요. HLB가 오늘 7% 상승하면서 와우 이렇게 올려주네요.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뭔가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LB 필두로 해가지고 뭐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5G 업종 KMW도 6% 반등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5G 업종에 대한 방향은 저는 변함없습니다. 의견도. 근데 예상했던 어떤 미국에 대한 수주가 지금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급락 형태를 좀 만들었고요. 뭐 그렇다고 방향은 저는 뭐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부정적으로 여기서 뭐 어떻게 뭐 던질 것도 아닌데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뭐 KMW, 뭐 RFHIC 저는 뭐 들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뭐 모든 종목이 뭐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손절하는 순간 그냥 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웬만해서는 손절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은 아예 뭐 건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KMW도 저는 뭐 전혀 손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뭐 들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KMW 5G 업종에 대한 제 의견은 여러 번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따가 또 리포트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RFHIC도 오늘 3% 상승하면서 반등을 만들어주는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 오늘 뭐 그래도 플러스권 만들어주면서 정말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 그리고 MC넥스도 뭐 거의 보합까지 오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스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SKC도 좀 양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그래도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2차전지 소재 이런 어떤 핵심 종목들이 뭐 개별로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같이 저는 그냥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같이 뭐 살 때도 같이 묶어서 사버리고 뭐 개별로 사진 않고 한꺼번에 그냥 같이 사버려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한 10만큼 이렇게 소재 업체들을 살 거다 2차전지 그러면 한 4종목을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섹터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커요.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참고해 보시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1.3%
강세로 양봉 전환됐죠. 그래서 오늘은 뭐 경기 민감 그리고 뭐 경기 회복 관련된 주보다는 뭐 낙폭이 좀 컸던 성장 주도 업종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화승엔터가 그래도 1.5% 상승하면서 바닥권 계속 탈출하고 있죠. 화승인도도 양봉 전환됐죠. 약보합이긴 하지만 양봉 전환, 바닥 탈출하는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중형주단의 캠트로닉스도 이 정도면 조정을 좀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 NK맥스 오늘 뭐 큰 변동은 없죠. NK맥스야 뭐 시장하고 뭐 별개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 거죠.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 컴투스도 뭐 요 정도에선 좀 지지를 받는 형태 같고요. 클래시스 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 평선 요 정도면 뭐 요 정도는 조정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면 조정을 다 거의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업종에 제가 이제 커버하는 종목들은 뭐 개별 종목 단으로 뭐 크게 문제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LG노텍 1.6%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부분. 최근에 지수 조정에서 큰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레이도 요 정도에선 지지를 받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1.4% 강세. OCI가 좀 좋죠. OCI 이따가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인 흐름이다. 뭐 이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조정이 좀 깊었는데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중장기 평선 요 부분에선 지지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차바이오텍이 장중 내내 플러스였어요. 지금도 4% 정도 상승세인데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공동 연구한다는 거는 뭐 어제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차백신 연구소 기술 수출한 부분들, IPO 준비하는 부분들, 그리고 NK세포 치료제가 또 분명히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그 국채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인플레 공포가 뭐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되살아났다.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이런 기사인데요. 뭐 잠깐 보면 지금 10년물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1.5% 상향 돌파했어요. 그래서 차트로 보면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이 될까?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물가 올라가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장기 뭐 국제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이나 경기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정체한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뭐 이게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뭐 디플레 함정에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총 수요가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또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도 이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속도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온건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금리가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튀어버리니까 이 부분이 이거 너무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뭔가를 해주길 좀 바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연준이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해주면 되지 않을까. 국채금리 상승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또 뭐 증설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증산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유가도 이제 팍 다시 또 튀어버리고, 파월 의장이 또 미온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라는 어떤 부분도 없고 하니까
뭐 이 국제금리가 팡 튀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양안이 이제 엄청난 규모의 부양안이 또 통과되면서 뭐 미국 정부가 그 자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국채 발행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시장에서 이제 저 물량 또 나올 건데 뭐 굳이 지금 뭐 살 필요 있을까 해가지고 늦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국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이를 조금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FOMC 회의가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금 이제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국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 거쳐가는 어떤 노이즈 구간, 예, 그런 또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울퉁불퉁한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추세적이거나 막 시장 리스크를 발동시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보다는 뭐 그냥 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예, 모르면 두려울 수 있는데요. 뭐 알면 사실 뭐 이 두렵다기보다는 막 좀 지루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성장주라 불리는, 예, 고성장주들, 예, 그리고 이제 주도주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준 이쪽이 좀 조정이 폭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자들은 야 컨택주나 예? 이런 거를 좀 많이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예. 이런 게 최근에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뭐 은행주나 뭐 여행, 뭐 컨택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물량을 최근에 올라올 때 오히려, 예, 저 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물량을 좀 줄이고 성장주 조정 세게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물량 늘리는 이런 어떤 포트의 조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 컨택주들은 들고 가지만 소위 비중을 최근에 올라올 때 좀 줄이고 이것들을 높이는, 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런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 금리 급등 국면에서 좌표 없이 헤매야 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거세질 수 있다. 예. 불안감이죠, 투자들의. 예. 그리고 이제 야 그냥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시장에서 나가자. 뭐 이런 물량들도 최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 그런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과 의견이 좀 갭이 크면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예. 그런 구간이다. 누구는 그냥 나가고 누구는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지점이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 내가 탑승할지 좀 무게추를 둘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뭐 신박사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곰곰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예,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메리츠 투자증권의 이제 내용도 한번 좀 리포트 내용도 한번 좀 보면요. 금리 레벨도 중요하나 핵심은 이제 속도와 이제 실질 금리다. 뭐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속도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결국은 그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뭐 틀린 거냐? 예, 맞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오르는 건 뭐 당연하다. 예, 근데 뭐가 문제냐? 결국 이제 속도, 예,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저금리 환경에 익숙해지고 차입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 최근처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이제 금리 기대 수익률 차이 이제 일드 갭이 금리 상승으로 급락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익률과 이제 이 미국제 10년물의 어떤 수익률 차이가 벌어질수록 이제 주식이 매력적이라는 건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국제금리가 이제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 일드 갭이라 불리는 주가 기대 수익률과 미국채 10년물 이제 이 갭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 손해 현상이 좀 낮아지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떨어뜨린 그런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듬성듬성 나타난다. 듬성듬성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1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구간 보시면 이런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증시 조정이 막 이렇게 막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국채 당시도 떨어졌고 다시 또 주가는 상승세로 들어갔었죠. S&P 500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다가 이런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이제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이즈였던 구간과 투자들의 어떤 자금이 이제 생각이 갈리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와 금리 기대 수익률 차이인 일드 갭이 금리 상승으로 급나가는 구간에서 조정이 발생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빠른 국면에서 좀 긴장이 됐었고 증시가 이후에 다시 해소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됐었어요. 이때 2010년, 11년도, 13년, 14년도, 17년도 이런 구간들이 있었고요. 그 구간을 넘어서면서 해소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요국 정책들은 아직 위험 선호 지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더라도 결국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구간에서 위험 자산들이 불안해졌지만 불안해했지만 그 충격이 장기화되지는 않았다. 명목금리를 쫓아서 실질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유동성 여건이 위축되는 국면이 위험 자산에는 진정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실질금리까지 이제 상승하면 유동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과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완화 기조를 환수한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런 시점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어떤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 이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조건인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올해 미국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 선호 중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로 중앙은행들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이퍼링까지 어떤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22 리가르드와 파월 의장은 현 완화 스탠스 유지를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유럽 금리 상승을 두고 라가르드는 장기 금리 상승을 가만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파월 의장은 아직 경기 화방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물가 상승은 일시적 요인이 크다. 는 1월 FOMC 의사록과 같은 톤을 지금 현재 유지 중이죠. 유동성 측면에서 정책금리 중심으로 단기금리 안정은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요국 정책들은 아직까지 변화 없이 완화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위험 선호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나온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4분기 실적은 좀 증권가 예측치에 좀 못 미치긴 했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주라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항체 치료제 신약이 또 탄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외 매출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렇게 좀 의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키움증권부터 보고요. 바이 의견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만원으로 상향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상당한 좀 업사이드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고 매출액은 좀 기대치를 하회했고, 올해는 트룩시마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와 램시마 SC 유럽 본격 진출로 본업의 어떤 지속 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EMA 롤링 리뷰 결과가 3,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 결과 및 국가별 개혁 체결이 된다면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서 긍정적인 올해 이제 전망을 좀 해주고 있고요. 본업은 램시마 SC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는 레키로나가 올해 성장을 좀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좀 평이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12% 정도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5% 정도를 이제 상회했다. 매출액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하락했는데 평균 환율 하락 영향이 좀 있었고, 환율 하락이 어떤 영향이 있었고, 미국향 트룩시마 변동 대가가 4분기에는 적게 좀 반영된 영향이다. 영업이익은 연말에 인센티브 좀 반영되면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고, 또 미국 지역의 이제 비중 증가 그리고 직판 체제가 이제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원가율이 좀 하락하면서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직판 체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률이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요. 직판을 한다는 거는 한국 제약 기업으로서는 그동안 사실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걸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이 해내고 있죠. 영업 외로는 환율 효과로 좀 외화 손실을 좀 영향이 컸다. 요건 뭐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실적 전망입니다. 올해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램시마 SC로 성장할 것이다. 21년 매출액은 2조 695억, 전년비 27%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828억, OPM이 23%. 그래서 직판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낼 것이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룩시마 20년 말 기준 점유율이 20%에서 올해도 이제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나 화이자의 이 루시엔스에 이어서 암젠의 리아브니가 경쟁에 좀 뛰어들기 때문에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뭐 트룩시마 점유율 상승하는 부분에 부담 요인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테바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하겠지만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아마. 전략을 잘 세워서 요 트룩시마의 어떤 성장을 올해도 잘 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시 매출액 1,000억 그리고 램시마 SC의 유럽 출시 매출액 3,027억 원으로 성장을 이어갈 걸로 예상된다. 램시마 SC 유럽 주요 국가 출시는 1분기 내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소 좀 출시가 늦어졌던 그런 국가들 1분기로 좀 마무리 지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에서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신제품 출시 효과 이제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 특히 이제 트룩시마가 고성장을 좀 이뤄내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본업에서 어떤 게 이 고성장을 유지시켜 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일단은 휴미라 고농도 그리고 램시마 SC, 요 이제 신제품 영향이 중요한 어떤 그 실적 개선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레키로나 자체가 이제 사실 실적의 복병이죠.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측이 좀 어렵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몇천억 단위에서 뭐 몇 조 단위로 지금 예상치가 이제 굉장히 갭이 큰데, 그만큼 승인받고 이제 첫 계약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가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각국 정부와 이제 비축 물량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된다면 작년 고성장의 어떤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기록할 것이다.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키로나는 여타 기타 제품,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신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 많이 남는 거라는 거죠. 예,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한 실적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부 비축 물량이기 때문에 영업 비용 등이 적게 든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마케팅 비용이 뭐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예. 비르 코로나19 항체 3상 환자 모집 중단 권고 받는 등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성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경쟁사, 사실 뭐 릴리사하고 리제네론, 셀트리온 요 정도 항체 치료제 된다고 보여죠.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비르가 이렇게 나가리 되고, 또 이제 세계 업체가 공고히 이 시장을 그냥 과점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들은 계속 3상까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3상까지 할 요인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굉장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레키로나의 올해 해외 매출, 예, 그 부분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왔는데요. 예, 유럽에서 일단은 승인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그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 중에 이제 EMA 롤링 리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많은 물량의 계약도 기대가 된다. 올해 관전 포인트는 트룩시마의 점유율 및 가격 경쟁 압박, 예,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부터 반영될 램시마 SC의 시장 침투 및 레키로나의 국가별 비축 물량 계약, 예,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올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뀐 하나금융투자 이제 의견인데요. 2021년도 성장 모멘텀은 신제품들이다. 그리고 히든카드는 바로 레키로나주 해서 키움증권 의견하고 좀 비슷한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에도 이제 이익률이 높았다. 결국 이제 그 직반 체제가 아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루시마가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진 부분이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단으로는 뭐 이제 환율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본업 자체에서는 상황이 좀 환경 자체가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트룩시마 자체가 지금 보면 지금 루시엔스한테 점유율면에서 뒤지고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바이오시밀러 암젠사의 리아브니가 이제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트룩시마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주력 제품인 유럽향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미국향 트룩시마는 이제 전년 대비 좀 역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업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부담 요인이 좀 될 수 있고요. 이미 2020년 유럽향 트룩시마는 전년 대비 33% 역성장을 했다. 결국 셀트론 헬스케어가 올해 탑라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년 성장률 정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인 램시마 SC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라의 매출을 확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거기다가 이제 레키로나주가 다소 좀 판매되는 부분이 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사실 주가가 좀 좋기는 힘들죠,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0년 연간 355억 원 매출에 그친 램시마 SC는 21년 적응증 확대와 출시 국가 확대를 통해서 매출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최근 프랑스에 출시하면서 유럽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EU5 국가 중에서 3개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출시하였으며 올해 1분기 내에 또 다른 EU5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차례로 런칭할 예정이다. 유플라이마는 2월 EMA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분기 독일, 스페인 등 7개국에, 3분기에는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에 출시하면서 연내 90% 이상의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아마도 이러한 신제품 출시 효과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걸로 전망된다. 해서
유플라이만은 이제 이 퍼스트 무버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저는 뭐 거의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활하게 출시가 된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출시가 되면 뭐 퍼스트 무버고 가격도 낮춰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안 팔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히든카드는 뭐 레키로나주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난다면 2분기가 다소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작년 대비 실적 별로 안 좋고 막 뭐 제대로 이제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2분기가 다소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작년 2분기가 이제 기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올해 2분기에는 역기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를 상쇄해 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바로 레키로나주라 할 수 있다. 지난 이제 25일 공시를 통해서 유럽 EMA 산하 CHMP가 레키로나주의 롤링 리뷰 검토를 개시했다고 공시했다. 이것은 마치 비교하자면 취업 원서를 제출했는데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검토 개시 이후 대략 1에서 3개월 뒤에 조건부 판매 허가가 승인된다는 점을 감안시 레키로나주도 2분기에는 유럽에서 시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셀트론 헬스케어의 2분기 공백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해서 표현을 쉽게 잘 하셨네요. 서류 전형에 합격한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레키로나주가 뭐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은 다운된 상태로 이제 판매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재정이 좀 어려운 뭐 그 유럽 국가들은 레키로나주를 상당히 비축하거나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히든카드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5 쪽에 KMW 리포팅 나온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실 5G는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컸죠. 컸고 뭐 지수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빠지기도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5G의 어떤 뭐 악재라고 할까요? 약간 지연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세가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작년하고 통틀어 가지고 투자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큰 쪽이 지금 5 쪽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뭐 매도 안 하죠. 뭐 특별히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연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경쟁력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이 업황 자체가 뭐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지만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어떤 수익률이나 이 정도를 낮출 필요는 있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한다든지 뭐 그럴 뭐 생각 자체는 없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정도 저는 이제 뭐 올라오게 된다면 한번 고민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약손실로 나갈 건지 아니면 본전 정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쭉 이제 중기 형태로 기다려가지고 나갈지, 그건 좀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의 이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놔두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올라올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할 건지, 그 부분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2차전지라든지 뭐 현대차 그룹 같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은 뭐 고민 안 하죠. 그냥 뭐 조정받든 말든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5G 쪽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는 부분들 내용들 계속 제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일단은 그 5G 쪽에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주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재 5G 업종 전반적인 약세 이유가 되고 있고 국내 상황 자체도 지금 28GHz에 대한 어떤 기지국이 뭐 거의 뭐 지금 안 되고 있죠.
투자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신사들도 뭐 굳이 그걸 해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뭐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사한테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통신사 입장에서 이제 할 요인이 없으니 그다지, 그래서 이제 민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내놓지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시대적인 숙명이죠. 5G에 대한 투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뭐 국가적인 경쟁 자체가 뒷걸음질 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는 할 거고, 그 속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속도가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거나 느린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뭐 하반기에나 뭐 좋아지면 하반기에나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던져버리고 딴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많이 빠지는 게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금융투자 이제 리포팅 좀 보면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 이젠 다가올 호재를 감안해서 매수 시점을 노려야 한다 해서 지금 구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밝혔는데요. KMW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12개월 목표가 12만원, 업종 내 탑픽 의견을 유지한다. 비록 올해 삼성전자를 통한 미국 수출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지만 다른 벤더들을 통한 수주 진행 상황은 양호한 편이라 길게 볼 때 최악인 현 시점을 지나고 나면 실적 회복 추세로의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수주 부진 우려로 최근 KMW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로 적극 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올해 삼성 수주 부진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죠. 저도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부분 때문에 뭐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위클리와 산업 코멘트를 통해 언급했듯이 최근 삼성의 미국 통신사 수주 상황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더욱이 삼성 벤더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전망치를 크게 낮춰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미 금년 2에서 3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국내 5G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한 20-30%씩 하락했고, KMW 역시 주가가 미국 수주 기대감 작용 이전인 작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보면 악재가 기반영되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미 이런 악재 우려는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조금만 뭐 개선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뭐 만약이라도 수주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뭐 크게 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벤더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의 수혜, 그리고 후지츠, NEC 핵심 매출처로 이제 부상될 걸로 전망이 된다. 현 주가엔 일본 시장에서의 KMW 약진 가능성, 특히 후지츠, NEC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후지츠, NEC가 이제 미국, 영국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KMW도 뭐 수혜를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육성책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일본 통신 4개사가 카펙스를 집행할 때, 설비 투자 집행할 때 일본 장비를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후지츠 NEC의 MS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데 미국, 유럽에서 조차 이제 후지츠 NEC가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수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요 납품 업체인 KMW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 다른 어떤 벤더 쪽으로는 상당히 어떤 호기가 되고 있다. 2분기 국내 인도, 유럽 수주 이벤트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실적과 주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곧 KMW 주가는 반등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버라이즌 향 매출액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겠지만 트래픽을 감안시 2분기부터 국내 통신사 수주가 오랜만에 본격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주파수 경매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 유럽에서 삼성, 노키아 관련 수주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짜 5G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장기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될 걸로 전망한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쪽이 시대 열리는 거는 뭐 당위적인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KMW가 많은 어떤 납품을 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펼쳐져야 이제 좋을 것인데, 일단은 그 기대했던 큰 시장, 미국 시장의 어떤 수주가 지금 원활하게 좀 잘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KMW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고,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지금은 악재가 완전히 반영된 수준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조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절에다가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시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어떤 섹터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예,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전략들을 한번 같이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현대차하고 이제 코나 EV 이제 화재 관련된 리콜 비용 분담 비율을 이제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뭐 이 악재가 사실 최근에 주가를 좀 많이 짓눌렀다고 보였어요. LG화학.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됐다는 거는 이 악재가 이제 뭐 사실 소멸됐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이제 LG화학이 주가가 좋았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제가 코멘트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은 짓눌렀던 악재가 어떤 형식이든 이거는 비율 분담 자체가 5대5가 아니라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불리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3대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약 6대4 비율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6을 담당하고 현대차가 4를 담당하는 이 비율이 이제 최종 합의가 되면서 리스크가 좀 뭐랄까 해소됐다, 주가 측면에서 해소됐다는 측면으로 오늘 상대적인 주가는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결국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이 내용 때문에 저는 박앤세일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확실한 성장을 하는 분야의 기업이, 그 선두 기업이 뭐 이거는 뭐 지나간 거잖아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나간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판만 나면, 예, 그 구간이 이제 주가의 어떤 바닥 가능성이 높다. 지수가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 지점대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린 거죠. 멤버십 분들에게도. 저가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간이 저가 매수 구간이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예, 그런 어떤 메커니즘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이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LG가 이제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분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구간이 아주 좋은 어떤 구간일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회계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측면 이제 절차가 있는 거죠. 4분기 EV용 2차전지 충당금으로 반영된 비용은 590억이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추가 반영되는 비용은 5,500억. 예, 그러니까 LG화학이 예상했던 수준은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그 반영이죠. 예, 리콜 비용 반영으로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6,736억에서 1,186억으로 5,500억 낮아졌고, 5,500억 원 낮아졌고, 4분기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슈고, 예, 어떻게 보면 소멸돼버린 그런 리스크다.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 사실 올해 이게 이제 얼마로 결정될지 불리하게 되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올해 뭐 실적에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저는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이제 리콜 비용을 합의로 이제 소모적인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고, 양사는 향후 2차전지 물량 확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국토부 조사로 이제 제기된 2차전지 불량 사례는 생산 공정에 수정 반영되면서 앞으로 동일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해서 우호적인 어떤 방향이 될 것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시장 약세 구간에서 강했던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OCI인데요. 결국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이제 좀 보면요, 완전히 흐름이 바뀌고 있죠. 예, 폴리시리콘 이게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완전히 OCI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태양광 산업 자체가 뭐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탄소 제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방향에서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태양광은 뭐 빠질 수 없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선두권 업체 OC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이 폴리시리콘이 이제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고 보여지고요. 폴리시리콘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폴리시리콘이 엄청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거를 배제시켜 버리니까 사실 이쪽 타이트한 이제 시황 자체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거죠. 이 부분이 가격의 상승을 좀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군산 공장 일부를 또 가동할 수 있다, 폴리시리콘 가격 강세가 지속된다면. 그리고 최근 중국계 폴리시리콘 업체들과 비중국계 폴리시리콘 업체들 간의 주가 차별화, 그러니까 중국계가 아닌 업체들의 주가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뭐 미국이나 이제 서구권이 좀 제재를 하니까 막 여기 이제 인권 문제가 심하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OCI의 어떤 국면 자체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이외 폴리시리콘 공장 중 가동이 가능한 업체는 말레이시아와 군산에 공장이 있는 OCI, 그리고 독일 정도인데, 요 업체 정도인데, 향후 이제 신장 위구르 쪽에서 생산되는 그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격은 지금 구간에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는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 주 마감이 이렇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 변동성과 추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흐름은 변동성이지, 이것도 종목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종목도 같은 관점으로 변동성인지 추세적으로 뭐 이게 어떤 추세적인 형성을 하는 건지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거를 보세요. 5G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세적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분기 단위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뭐 LG화학처럼 뭐 약간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세 상승장 속에서 큰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트렌드 흐름.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주도력을 지니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막 숫자 변동하는 거, 그리고 계좌에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막 플러스 되고 하는 걸로 어떤 주식을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하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수의 영역, 하수의 영역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오랜 기간 투자자들과 이제 호흡하면서 주식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뭐 증권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시세가 펼쳐질 때, 조정을 받을 때, 뭐 붕괴될 때, 뭐 상승장일 때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를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봐왔겠죠, 제가. 그래서 이때는 이런 반응들이 있겠구나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것들 보면 뭐 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예. 아, 저런 감정 가지면 큰 돈 벌기는 힘든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어떤 결정들인지를 그래도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거의 매일마다 시장과 이제 같이 호흡을 해온 사람이니까 직관적으로라도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뭔가 좀 표현을 조금 센스 있게, 예, 뭐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항상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주식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항상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항상 또 영상이 또 항상 긴데 또 항상 끝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물 편히 쉬시면서 이번 조정이 참 어려운 어떤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을 또 현명하게 잘 같이, 예, 넘어가면 또 굉장히 밝은, 예, 시장이 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신박사는, 예, 주말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